연애를 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생긴다.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싸우고 이유도 모른 채 상대의 태도가 차가워지고 때론 내 마음조차도 잘 모르겠다. 분명 서로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잡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며 혼란스러워한다. 사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방어기제와 관련 있다. 방어기제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 전략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는 방어기제가 늘 작동하고 있다. 특히 연애처럼 깊이 얽힌 감정 관계에서는 방어기제가 더 자주 나타난다. 상대의 차가운 태도,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일십과 같은 행동들은 방어기제의 표현일 수 있다. 방어기제가 대체 뭔데 내 연애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방어기제를 이해하면 상대의 복잡한 행동에 대한 심리와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과 내가 몰랐던 내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연애가 한결 쉬워지고 편해지게 된다. 관계는 열정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서로의 심리를 이해하고 갈등을 건강하게 대처할 때 오래 유지된다. 반대로 방어기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상처받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게 된다.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상대방이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필요 이상으로 차갑게 구는 이유 혹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것이 방어기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연애 중 발생하는 대표적 방어기제 3가지다. 1. 의도적 거리두기. 연애를 하다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연락을 줄이거나 만남을 피하려는 상황을 겪게 된다. 어제까지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루거나 연락을 뜸하게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라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변화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하지만 상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방어기제를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대립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대가 갑작스럽게 거리를 두는 행동은 종종 회피라는 방어기제와 연결되어 있다. 회피는 감정적으로 부담스럽거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직면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반응이다. 예를 들어 관계가 진지해지면 상대는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상대는 심리적으로 숨을 고르기 위해 연락을 줄이고 약속을 미루며 거리를 두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다. 상대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불안을 잠시 덜어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 이를 투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혹은 너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해 라고 합리화하며 연락을 줄이거나 만남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상대가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다. 한편 상대가 갈등이나 불편함을 다룰 줄 몰라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는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로 성숙한 방식 대신 단순하고 유아적인 대처로 돌아가는 심리적 반응이다. 예를 들어 상대는 그냥 연락하지 않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단순한 심리 상태에 머물러 연락을 끊거나 우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밀려오는 부담감을 덜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도 존재한다.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유를 붙이려 한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혹은 초반부터 너무 가까워지면 금방 식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연락 감소를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상대의 행동은 불안이나 부담감에서 비롯되었지만 본인은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합리화로 감춘다. 상대의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는 단순히 무관심이나 관계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전략인 경우가 많다. 이를 이해하면 상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대립하기보다 차분히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정신 없어 보이네. 너가 여유가 생기면 대화를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방어기제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상대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닌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의 연락 감소나 만남 회피가 반드시 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느끼는 불안을 직면하지 못해 거리를 두는 선택일 수 있다. 이를 방어기제로 이해하면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불필요한 자책이나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성숙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지키며 상대의 방어적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2. 일십. 연애에서 큰 갈등이 생기거나 이별 직전의 상황은 누구나 감정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기 쉬운 순간이다. 상대가 갑자기 냉담해지거나 연락을 무시하는 일십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황하고 불안해진다.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별이라는 뜻인가? 등 미해결 과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매달리듯 행동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나를 더 쉽게 보이게 만들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처가 필요하다. 상대가 익십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관심이나 차가움 때문만은 아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대화를 피하거나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심리적 이유일 수도 있다. 때로는 상대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관계에 의리라 느낄 때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고 할 수 있다. 내가 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 차라리 연락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십이라는 방어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무의식적 선택일 뿐 반드시 악의를 품거나 우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큰 다툼 후 상대가 난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라고 말하며 연락을 끊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상대는 나에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답장조차 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려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라며 계속해서 확인을 요구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상대의 방어기제뿐만 아니라 상대의 나쁜 회피 버릇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 보여. 나도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 볼게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더 이상의 연락을 멈추는 것이다. 이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 관계에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대는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를 더 성숙한 사람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상대의 일십이 나의 문제 때문만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는 갈등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내적 싸움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대화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등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너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너가 돌아올 준비가 되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일십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단점도 수용하고 상황을 유연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3. 비난.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가 우리를 비난하는 상황을 경험한다.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그럼 넌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맞받아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가 단순히 나를 탓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사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상대는 자신의 잘못이나 불편함을 직면하기보다 이를 나에게 전가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나라고 자책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라며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대신 나를 문제의 원인으로 삼아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특히 자존감이 약하거나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일수록 이런 투사적 행동을 자주 보인다. 이러한 순간에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 대화는 비난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결국 승자가 없는 감정적 싸움으로 끝나게 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감정적 유대는 더 멀어진다. 상대의 투사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상대의 행동을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의 감정 표현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상대는 불편한 감정을 나에게 떠넘기면서 심리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상대의 비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상대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순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 상황을 성숙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너가 나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했구나라는 말을 통해 상대를 공감해주면 상대의 방어 기제가 해제된다. 그리고 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게 만든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를 공격하려는 행동을 멈추게 된다. 그 다음으로 비난의 초점을 문제 해결로 전환해야 한다. 내가 불편했던 점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는 말을 통해 대화를 비난과 책임 전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은 상대에게 이 문제를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와 함께 해결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한마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투사와 비난이 나를 겨냥하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지금 상대의 말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불안과 감정을 다룰 줄 몰라 나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이해하며 대응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 나를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연인으로 보이게 한다. 상대가 방어 기제를 통해 나를 비난하더라도 이를 그들의 불안과 불편함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차분히 접근한다면 갈등은 단순히 소모적인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순간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상대로부터 존중을 얻는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방어 기제를 알아채고 심리적 불안과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연락 감소, 익십, 비난 같은 행동은 공격이 아닌 방어 기제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방어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배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상대의 방어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다.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